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됐는데 다행히도 장 마감되고 보니까 지금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또 많이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뭐 양심이 좀 있으면 기술적 반등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말씀도 드릴 거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죠. 월요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오늘 굉장히 좀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이번 오늘 하락이 만약에 오늘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또 애매한 장세가 이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밀림으로써 그동안 반도체가 없었던 분들은 반도체를 조금 담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밀렸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 전멸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많이 못 올랐었던 기업들,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동안 반도체가 없었던 분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차 매수로 조금 해 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하신 것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좀 짚어 드릴 거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쪽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엔터주라든지 그동안 많이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던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반도체라든지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은 눌림이 나올 때는 비중을 좀 줄여서라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도체가 아니라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비반도체의 경우는 내재가치 밑으로 떨어진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매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실적으로는 현금 비중이 많이들 안 남아 계실 텐데 전 여기서 우리가 주식을 매도하고 도망가는 것은 뭐 매도 실익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일단 뭐 항상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빠듯하니까 일단 자료를 막 보면서 자료 볼 거 보고 제가 설명드릴 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정적 한수 오늘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많이 주가가 안 좋았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이 안 좋았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오늘 결정적 한수의 키워드는 기회라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요. 제가 이거 잠깐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 약간 삼중 고점 같은 느낌이 나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이제 고점을 만들어 놓고서 되밀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철저히 분할 매수의 관점. 다만 저는 반도체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의 메인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오늘 고객분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길래 네,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전체 포트에서 몇 퍼센트 안 되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0%, 20%는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까지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삼중 고점을 만드는 모양새가 나왔고 메타 쪽에서도 안 좋은 내용.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내용인지 안 좋지 않은 내용인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해석이 됐었던 부분이고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뭐 메타와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엔저 현상입니다. 엔화가 너무 약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 엔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매크로 같은 경우도 살짝 부러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나왔고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급락이 나온 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맞는지 틀리는지는 좀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나라 또 ETF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굉장히 많이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기회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한 번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거의 메인 섹터죠. 뭐 거의가 아니라 모두가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공급을 많이 해주면 반도체가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공급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병목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를 많이 공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공급이 늘어나 버리니까 이게 이제 AI 쪽에 대한, 반도체 쪽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급감을 하면서 당시엔 우리가 PBR로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뭐 메타가 컴퓨팅 남아 돌고 있는 컴퓨팅에 대해서 뭐 임대 사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래서 이제 캐펙스 투자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PER이 10배가 넘어가요. 현재 시점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포워드 PER로 보면 2026년도 연말까지 땡겨서 보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8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건 아니지만 8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SK하이닉스 6배, 삼성전자는 5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요게 좀 이상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이상했냐면, 사실 이제 AI라는 이 내러티브가 시장에 나오게 된 것은 엔비디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HBM 쪽이라든지 D램 쪽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뭐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베라루빈이 나오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 27년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울트라 루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울트라 루빈 같은 경우는 우리 이 HBM이 현재 기종보다 3배에서 4배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AI란 내러티브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메모리 쪽에 대한 수혜가 많이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내년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엔비디아가 울트라 루빈을 내놓을 경우에는 HBM 쪽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 밸류까지 지금 당겨와서 우리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메타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고 AI 쪽에 대한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울트라 루빈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많이 주가가 내려오면 제가 미흡하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밸류가 아니라 2026년도와 2027년도의 밸류,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생각보다 덜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요. 그 충당금 때문에. 근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미 시장이 많이 알려졌거든요. 제가 예전에 마이크론 실적 나오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시장이 올라가면, 마이크론이 올라가면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가 밀려 내려가면 그때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덜합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잠정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주가가 밀려버린 상태라면 전 오히려 부담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3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높은 가격대에서 비중을 많이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고민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비중을 뭐 10%, 5%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계시다면 전 이번에 눌림이 나왔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담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울트라 루빈에 대한 모멘텀들을 여전히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급망 병목이라 그래서 우리가 MLCC 쪽이랑 기판 쪽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물론 오늘은 많이 흔들림이 많이 밀렸지만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가 매력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변한 것이 많지는 않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
부분과 오늘 우리나라 뭐 또 ETF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많이 밀렸는데 제가 오늘 결정적 수 키워드를 기회로 준비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런 와중에 전 여러분들께 반도체는 좋으니 다른 섹터도 좀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비중을 뭐 35%도 가져갔었고 30%도 가져갔었는데 제가 오늘 뭐 방송 말미에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저는 25% 수준까지 줄여놨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굉장히 많이 줄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장의 메인 섹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번에는 기회라고 판단이 돼요. 좀 넘어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제 남겨져 있는 7월 달이나 8월 달이나 9월 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수익률 게임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가 1등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1등이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고객분들께서 요즘에 시장에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서 봤는데 내가 뭐를 유료 결제를 해서 봤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이 차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주도 섹터가 가장 먼저 올라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면 그 반등의 초입에는 주도 섹터 말고 많이 빠진 섹터가 올라올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이거는 방송을 좀 더 진행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시간이 굉장히 충분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자료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결정적 한 수는 기회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반도체가 그동안 없었던 분들은 분할 매수의 관점. 근데 갑자기 내가 이거 너무 좋아 보여서 30% 50%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의 메인 섹터는 반도체라고 보지만 수익률적 게임 측면에서는 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반등이 나올 때 주도 섹터가 올라오는 게 맞지만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너무 많이 밀려있는 업종들도 많이 올라올 겁니다. 제가 그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명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정적 한 수는 기회이고 매크로 수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많이 올라왔고요. 이거 좀 이제 지금은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많이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6월 5일과 비교했을 때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시장에서 무언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CPI 발표가 있습니다. PCE 발표가 있습니다. 뭐 FOMC 의사록이 나옵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잖아요. 근데 전 그 이벤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벤트 이전의 주가 흐름이 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 앞전에 일주일 내내 올라왔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이벤트가 있다라고 해도 주가는 전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앞단에서 어떤 주가 흐름이 나왔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매크로적인 부분이 완벽하진 않아요. 뭐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갔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달러 원 환율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엔저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 엔저 현상이 이어지는 게 원화 약세와도 많이 연동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웃기네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긴 하는데 사실 과거에 가장 안 좋았을 때와 비교해 본다면 전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매크로가 살짝 안 좋아지긴 했지만 이미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제가 요건 지금 대한항공을 제가 잠깐 띄워놨고 종합주가지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코스피예요, 여러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인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6월 19일 날 고점이 나왔거든요. 지금 거의 열흘 정도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이 열흘 정도의 조정을 받는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오늘 굉장히 무섭게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앞전에 나왔었던 흐름을
더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지만 지난 10거래일 정도는 이미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크로가 더 부러지지 않는다면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매크로가 좀 안 좋아도 이미 시장에서는 영향을 꽤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달러 공급 요인과 뭐 수요 요인을 분해해 봤는데, 뭐 외국인들이 매도 많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워낙 약세로도 연동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게 되면 원화로 바꿔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 쪽이라든지 유럽 쪽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안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환율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환율이 1,500원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값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 제가 그동안 이야기 많이 안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엔저 현상이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들이 이미 지난 열흘 동안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아니, 여기 보시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9,385포인트잖아요. 9,385포인트에서 지금 7,600이거든요. 종합주가 지수가 20%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대부분의 주가의 흐름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생각보다 많이 빠져요. 그게 투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히 저점이라는 관점은, 제가 코스닥 말씀드릴 때도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는 6월 23일 날, 요 날부터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좀 틀렸죠. 6월 23일 날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코스닥이 최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더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하단 밴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여기가 완전히 최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더 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밴드 요렇게 이제 하단 밴드를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이 밴드 안에서는 어느 정도 버텨주다가 되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따져보면 그렇게 뭐 좀 악화된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버텨낼 만큼의 체력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체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유명한 인사들이 하는 말이죠. 기회.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회라는 것을 결정적 한 수 키워드로 준비를 하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다들 오늘 굉장히 아파하시는데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결정적 한 수 키워드를 좀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회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동안 반도체, 제가 지난 시간에 결정적 한 수 키워드가 반복이었죠. 반복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한 가지는 반도체가 많이 밀려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면 그거는 수익으로 연결됐었던 과거가 반복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반복되는 것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보다는 손실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고점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약간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밀릴 때 매수하면 수익이 났었던 것이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됐는데, 증시 역사를 길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물려가지고 손실이 났었던 경우가 좀 더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 지금은 낙폭이 이미 열흘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반복이라는 지난번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자면, 전자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가 아니라 반도체가 밀렸을 때 매수하면 그거는 좋은 매수 기회였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그 기회라는 게 일단 반도체 매수에 대한 기회,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봤을 때도 저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또 반대도 맞아요. 비반도체,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뭐 화장품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정말 뭐 한 번도 못 올랐었던 종목들이 막 반등을 조금씩 해줬어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10% 이상 밀린 기업들을 보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많이 밀린 게 뭐냐면 뭐 성호전자 요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액티브 ETF에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거기가 이제 편입 편출이 빨라가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 원희가 EPS, 심텍, 테크윙 이런 것들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같이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 2% 밀렸습니다. 물론 밀린 거죠. 그동안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었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4% 정도 밀렸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4% 정도 밀렸습니다. 쭉쭉쭉 내려보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2% 정도가 밀렸고요. SM 같은 경우는 6% 상승, JYP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업들, 그동안 그러니까 많이 못 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신용 잔고를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코스피의 신용 잔고는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신용 잔고가 이미 많이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대해서 신용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워낙에 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미 다 너무 안타까운데 털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게 지금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증권사 HTS에는 잘 나오는데 요게 이제 제가 이용하고 있는 HTS가 아니라서 명확하게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 한 번만 봐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는 어떤지. 위에 제가 이거를 종가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한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봐보죠.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상단에 있는 게 뭐냐면 코스피예요. 코스피 5분봉.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코스닥 5분봉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5분봉을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보셨을 때 어때요? 이게 언제냐면 6월 29일입니다. 며칠 전이죠.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게 뭐냐면 가장 많이 느꼈던 거 장중에 이제 차트를 보고 있으면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 두 종목이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꺾였거든요. 꺾였어요. 한두 달은 그렇게 주가의 흐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가만 보시면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코스피가 가파르게 올라왔느냐 코스닥이 가파르게 올라왔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코스피가 올라오는데 코스닥이 안 꺾인다라는 거죠. 원래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넘어가는 모양새가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코스닥이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히려 코스피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또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때요? 코스피가 잘 반등을 해줬어요. 코스피가 잘 올라왔는데 여기서 코스닥이 어때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허접한 차트적인 분석일 수도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수급적으로 절대적인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너무 많이 밀려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엔터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요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엔터. 요거 제가 4월 달에 여러분 5월달, 4월달에 요게 자료가 4월달, 5월달에 나온 거예요. 보시면은 엔터 5사에 대한 뭐 PER 밴드잖아요. 지금 엔터 기업들은 당시보다 더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절대적인 밸류 자체가 여기 엔터 5사 PER 밴드가 여기 보시면은 평소 때 만들어놨었던 밴드 하단부에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밴드를 이탈할 정도로 많이 빠져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PER이라든지 PBR 밴드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 HTS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 뭐 엔터주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SM이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좌측에 있는 것이 우리가 PER 밴드고요. 좌측에 있는 거 여기 PER 밴드 잘 보이지도 않네요. 그죠? 우측에 있는 게 PBR 밴드거든요. 이건 북밸류.
자산 가치. 여기 PBR 보시면은 여기 내려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이가 EPS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반도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장비주는 밸류가 싸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원이가 EPS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상단을 뚫고 넘어가 있는 상태죠. 우리 전력기기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벗어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와주면 이제 뚫고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밴드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는데 절대적인 밸류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콜마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좀 올라왔네요. 얘도 좀 올라왔네. SM이랑 하이브 한번 봐볼까요? 하이브 어때요? 여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밸류가 어느 정도의 재평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더 밀릴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결정적인 키워드가 기회인 게 그동안 반도체가 없어서 소외됐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조금씩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올라오지 않고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업종들 같은 경우도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결정적 헌수하면서 제가 코스닥이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도 좀 제가 비겁하게 말씀드리다가 좀 확실하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자금이 어쨌든 순환되는 과정에서 너무 낙폭이 과하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대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는 만약에 오늘 낙폭이 아니었다면 저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비중 분할을 해서 1차 매수라든지 이렇게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관점이었다면 이 정도로 밀렸다면 저는 1차 매수는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비중이 5%든 10%든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가 기회라고 한다면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도 순환매의 관점에선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으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오늘도 제가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오늘 차트 많이 보여드리네요. 이런 것들 보시기 시각적으로 그래도 편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여러분 뭡니까? 코스피죠. 코스피 말고 제가 종목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뭐 ETF 많이 하시니까 제가 코스닥 코덱스 200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게 코덱스 200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방송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렸냐면 이거 말씀드렸어요. 중소형주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중소형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200 중소형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라는 말씀 요거 드렸잖아요. 제가 6월 중후반부에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차트로 오겠습니다. 요 코덱스 200이거든요. 오늘 몇 프로 빠졌어요? 8.17% 빠졌거든요. 8.17% 빠졌어요. 근데 여기 한번 또 한번 봐보도록 하죠. 코덱스 200 중소형을 한번 봐볼게요. 얘 어때요? 얘 오늘 몇 프로 빠졌냐면 마이너스 2% 빠졌습니다. 뭐가 더 강한 거예요? 중소형 쪽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여전히 반도체지만 이렇게 같은 코스피 내에서도 주가의 변동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코스닥도 한번 봐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오늘 몇 프로 밀렸냐면 6.7% 밀렸습니다. 근데 코스닥에 우리가 지수를 한번 봐볼까요? 제약지수 몇 프로 밀렸냐면 3.6% 밀렸어요. 이렇다라고 하면 코스닥에서는 제약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보세요. 코스피 200보다는 코스피 중소형이 강했죠. 코스닥에서는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보다 제약바이오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금이 조금씩은 다른 데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메인 섹터는 반도체지만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 7월달이나 8월달이나 9월달 같은 경우는 다른 섹터에 대한 메리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재규 차장 또 나와가지고 코스닥 매수하라 그러네 이렇게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대4 정도입니다. 코스피가 60, 코스닥이 40이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거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더 많다라는 말씀은 또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죠. 제가 근데 하루 종일
엔터 이야기하고서 엔터 5%만 매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앞뒤가 안 맞긴 한데 기본적으로 전 일단 시장에 볼 때는 반도체는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의 업종들 같은 경우도 지난 4거래일째, 5거래일째 자금이 좀 다르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한 5% 정도 내외로 밀릴 줄 알았거든요. SK 하이닉스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좀 밀리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약간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이너스 5%, 6% 정도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밀렸어요. 너무 많이 밀렸다면 오히려 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반도체 쪽으로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몰려갈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까지만 놓고 보면 저는 코스닥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뭐가 빠졌으면 좋겠고 뭐가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전반적으로 저의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분봉을 한번 봐보세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의 반등이 좀 더 좋았거든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을 보면 AI란 내러티브가 붙지 않은 쪽이 주가 흐름이 잘 나왔는데 이쪽도 저는 매력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가장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낙폭이 많이 나왔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여기는 못 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쪽 분야가 가장 매력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밸류적인 측면을 그러니까 밸류라는 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코스닥에 밸류가 있습니까? 코스닥에 밸류가 있어요?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흑자 기업이 몇 개, 적자 기업이 몇 개 보면은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성장 밸류를 가져가면서 움직임을 보였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하다면 우리나라 여러분 2025년도 말에 코스닥이 몇 포인트였는지 아십니까? 925포인트였어요. 925포인트. 지금 우리나라 시장 866포인트거든요. 많이 밀렸다라는 거죠.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낙폭이 과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뭐 거의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기회라는 게 막 모두가 힘들어하고 피가 낭자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게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금 비중이 많은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대체적으로는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긍정적인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주도 섹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좀 넘어가고 내가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이쪽으로도 자금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 섹터가 반등이 나올 때 먼저 나온 것은 맞고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만약에 오늘 뭐 메타가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실제로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고 메모리 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나와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뭐 매크로적인 변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살짝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반도체 같은 것들은 좀 담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원래는 주도 섹터가 먼저 올라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구나. 원래는 주도 섹터가 먼저 올라오는데 지금 주도 섹터 말고 다른 업종들 어때요?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처음에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시장이 많이 밀렸을 때는 엄청나게 밀렸을 때는 자율 반등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반등의 초입부에는 여러분 많이 빠졌던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가 아닌 다른 업종을 오랫동안 고생하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보유를 하셔서 자율 반등을 좀 누려보시고 그 자율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반도체가 너무 강해진다면 그때 넘어가셔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보면 시장을 분석하는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내가 전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이 오늘 좀 올라왔어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한항공을 내가 전체 포트에서 10%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번 해봐요. 나머지 90%가 엄청나게 얻어맞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이게 하나 올라왔다라고 해서 무슨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매매하신다면 여러분 만약에 대한항공이 여기서 5%라도 10%라도 수익이 났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대한항공을 매도하면서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현금 확보된 것으로 손실난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현금을 더 확보하고 싶다라면 대한항공을 일부 매도하면서 일부 종목을 손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금이 마련이 되면 내가 손실나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가가 내려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종목이라도 두 종목이라도 지금 포트 내에서 숨쉬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섹터에다가 모든 자금들을 몰아넣는 것은 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주도 섹터가 없었다라면 반도체를 매수하는 것도 좋고, 반대로 이제 반도체가 한 90% 80%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업종에 대한 관심이 저는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딴 얘기 많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넘어가면서 오늘 뭐 은행주도 좋았고 엔터주도 좋았고 화장품주도 좋았다. 그리고 이제 자료 보면서 이제 마무리 슬슬 지어볼게요. 뭐 6월 달에 수출 증감률이 있는데 컴퓨터 SSD, 랜드 쪽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밑에 보시면 화장품도 있어요. 쭉쭉쭉 내려가 보면 2차 전지랑 바이오 헬스케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명앵커 있을 때 명앵커가 저한테 이제 별명을 바이오맨이라고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 이야기 많이 하다가 많이 혼났는데 전 다시 한번 바이오맨이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주부터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전력기기,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자료들 준비해 왔고, 중소형주들을 우리가 코스닥만 볼 필요는 없다. 코스피 200 중소형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쪽에 대한 관심도 한 번 정도는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이트로 넘어가죠. 이게 어쨌든 마무리니까. 자, 순환매의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환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근데 이게 또 반도체의 추가 하락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도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하반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버리지나 신용을 쓰지 말아주세요. 저도 지점에 있으면, 회사에 있으면 이거 뭐 담보 비율 떨어졌다고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일단은 지금 막 달려나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반도체에 저는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요. 현금 비중은 뭐 15%에서 25% 정도. 그리고 쏠림 현상은 저는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기회다. 반도체 탑2에 대해서도 매수의 기회. 요건 이제 실적 기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매수하고 나면은 종목 보유를 잘 못하세요. 하루 이틀 안에 주가가 올라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지지만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실적 기반의 탑2 기업들과 낙폭과대 기업들에 대한 밸런스를 잘 한번 맞춰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수급은 코스닥이 좀 더 양호해요. 근데 오늘 장 마감될 때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수급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내일 새벽에 그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시장 흐름이 상반기와는 다를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포트 보여드리자면 반도체 25%, 제약바이오 20%. 그래서 코스피가 60%, 코스닥이 40%인데 이거 되게 공격적인 거예요. 되게 공격적인 변동성이 좀 가미되어 있는, 동반되어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보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포트를 구성해 보세요. 잘 한번 포트를 구성해 보시고, 너무 힘든 하루 고생 많으셨고, 여기서 잘 포트를 구성을 하면 7월달, 8월달, 9월달에도 저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미수나 신용 매매는 좀 조심하세요. 아셨죠? 이렇게 오늘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게 됐거든요. 내일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